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형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현장을 목격하려 합니다. 한때 우리 경제를 이끌던 전통의 강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새로운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심장, 그 자체인 반도체 산업의 숨은 주역들이며 다른 하나는 그 심장을 굳건히 지키는 K방산이라는 철옹성의 갑옷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나 거품이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다져진 압도적인 기술력과 숫자로 증명되는 냉엄한 실적이 만들어낸 거대한 구조 변화의 서곡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에 최근 아랍에미리트와의 90조 원 규모 협력이라는 그야말로 역사를 바꿀 만한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된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를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무언가 체질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이라는 분야입니다. 과거 이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의 그늘에 가려진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반도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아니 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소부장 기업은 14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곳인지 아십니까? 무려 34곳입니다. 1년 만에 2배가 넘게 폭증하며 이제는 당당히 무대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변방의 조연들이 마침내 역사의 주역으로 화려하게 등극한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해답은 인공지능, 바로 AI에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H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을 보시죠. 이 회사가 만드는 TC본더라는 장비는 HBM 칩을 아파트처럼 층층이 정교하게 쌓아 올릴 때 쓰는 초정밀 접착 장비입니다. 이 장비 시장에서 한미반도체는 무려 71%의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HBM을 만들려면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시가총액 20조 원을 넘보는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 소부장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는 기본이고 최고 44%에 달하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 소부장 없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장은 멈춘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두뇌를 더욱 명석하게 만드는 동안 우리를 지키는 갑옷 K방산은 더욱 놀라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잘 만든 무기를 파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치킨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아예 해외에 치킨집을 통째로 차려주고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된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호주에서 터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질롱시에 지은 현지 공장에서 K9 자주포의 호주 버전인 AS9 첫 출하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초의 해외 생산기지 가동 성공 사례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만드니 물류비를 아낄 수 있고 고장이 나도 즉시 수리가 가능합니다. 각 나라의 까다로운 요구에 맞춰 즉각적인 성능 개량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K방산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방산 생태계를 통째로 이식하는 새로운 차원의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은 실로 무섭습니다. 호주를 인도태평양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삼고 유럽에서는 루마니아의 현지 공장을 착공하며 나토 시장의 심장부를 파고들고 중동에서는 KAI와 손잡고 항공 무장 패키지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삼각편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공장을 통해 미국,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로 보폭을 넓히고 루마니아를 거점으로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K9 유저 클럽을 확대하며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KF-21이나 FA-50 같은 국산 항공기에 한화가 만든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해 완성형 패키지로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각계 전투가 아닌 플랫폼과 무장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이 삼각편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K방산의 영토는 상상 이상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K방산의 눈부신 진화에 중동의 심장 UAE가 마침내 응답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협력 사업의 총 규모는 무려 650억 달러, 우리 돈 90조 원이 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중 방산 분야만 350억 달러, 약 5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UAE의 1년 국방 예산 전체를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마치 한 가정의 1년치 생활비보다 더 큰 액수로 미래 살림을 함께 꾸리자는 제안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바탕에는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가 있습니다. 과거 UAE는 우리에게 천무 다연장 로켓과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깐깐한 고객 UAE는 약속한 돈을 제때 지불했고 성실한 납품업체 한국은 칼같이 납기를 지켰습니다. 이 단순하고 당연한 상거래의 원칙이 수십조 원짜리 거대 동맹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이번 UAE와의 협력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단발성 무기 계약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양국은 방산 전주기 협력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교육, 운영, 그리고 평생에 걸친 수리 정비, MRO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사실상의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단순히 잘 지은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집 짓는 기술을 알려주고 나중에 집이 낡으면 수리까지 책임지는 평생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협력 분야 역시 방공무기뿐만 아니라 육상, 해양, 공중의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이는 파트너십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신호이며 K방산이 중동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는 수준의 신뢰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0조 원짜리 거대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시장은 가장 먼저 LIG 넥스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주기 협력의 승부처는 결국 현지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LIG 넥스원은 무려 20년간 UAE 시장의 문을 두드려왔고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워 생산과 정비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동네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토박이 일꾼과도 같습니다. 특히 UAE가 이미 성능을 검증한 천궁2 미사일을 넘어 더 높은 고도의 위협까지 막아낼 수 있는 L3까지 패키지로 공급한다면 UAE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중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촘촘한 다층 방어망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UAE의 탄을 전체를 책임지는 통합 방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UAE가 원하는 것은 방패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창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KAI의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UAE는 이미 작년에 KF-21 공동개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고위 군 관계자들이 직접 시제기에 탑승해 그 성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초 KF-21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추진했지만 분담금 연체와 기술 유출 논란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이때 재력과 신뢰를 모두 갖춘 UAE가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한다면 흔들리던 축을 단번에 안정시키고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전투기만 덜렁 파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드라이버, 즉 조종사를 양성하는 운전학교를 세워주고 평생 무상 AS를 보장하는 최고급 멤버십 클럽을 함께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진정한 동맹의 시작입니다. UAE와의 전주기 동맹은 LIG 넥스원과 KAI 두 기업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며 K방산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LIG 넥스원의 천궁2 미사일 체계에는 한화 시스템이 만든 추적 레이더가 눈의 역할을 합니다. KF-21 전투기에도 한화 시스템의 최첨단 센서들이 탑재됩니다. 협력이 해양 분야로 확장된다면 한화오션이 만드는 잠수함과 군함까지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 단품 수출이 아니라 레이더, 센서, 통신, 함정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체계형 수출로 판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까지 온기가 퍼져나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방산 주식회사가 통째로 해외에 진출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나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냉정한 숫자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현실입니다. K2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한때 저수익 구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폴란드 수출 이후 영업이익률이 17%를 돌파하며 사상 첫 1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성이 과거보다 4배 가까이 개선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AI,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들 방산 빅4의 합산 매출은 이미 40조 원을 돌파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 R&D에 재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마치 잘 굴러가는 눈덩이가 점점 커지듯 K방산의 경쟁력은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K소부장은 반도체 패권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인프라로 K방산은 글로벌 공급과 생산 시스템을 갖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반도체라는 세계 최고의 두뇌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동시에 그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방산이라는 천하무적의 갑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역사적 변화는 이 두뇌와 갑옷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래 동력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5월 전후로 부채화될 UAE와의 협력 내용, 그리고 다음 정상회담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지도는 다시 한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산업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더 이상 을이 아닌 슈퍼 을로 거듭나며 기술 독립을 완성해 가고 있고 K방산은 단순 수출을 넘어 기술과 시스템을 이식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UAE와의 50조 원 방산 동맹은 그 진화의 정점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이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갈지 그 장대한 여정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때 변방에 머물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지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